이화영 변호인 논란, 재판 때마다 보기 드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와 부인이 다투고 변호인이 갑자기 재판정에서 사임을 하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된 이 건, 작년 10월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된 시점부터 히스토리를 아셔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댓글에서 이거 해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화영 부인, 변호사를 가지고 난리인데 왜 그럴까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이제는 아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화영 부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대표가 돼 있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죠? 자, 최근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때마다 기이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에 나왔는데 방청석에 있는 부인과 고성으로 다투기를 하고요. 그 다음 재판 때는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러 나온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더니 그냥 재판하는 도중에 사임을 해버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게 바로 7월, 지난달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 발언을 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 논란은요, 히스토리를 아셔야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리를 쭉 해드릴 텐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또 연결이 쭉 됩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인 건데요. 이 대표가 이번 주에 검찰이 소환이 됐습니다. 자, 무슨 건으로 소환이 됐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르면 다음 주에 또 소환이 될 거라고 전망이 나옵니다. 무슨 건으로? 바로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의혹건으로 이 두 개를 함께 묶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재판 넘기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 주면 소환이 될 수 있는 이 의혹의 핵심이 바로 이화영 부지사의 바로 이 진술입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이 됩니다. 그때 구속이 된 거는요,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사회이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부지사가 되죠. 부지사는 뭐예요? 공무원이잖아요. 함부로 기업 돈을 땡겼으면 안 되죠. 그런데 쌍방울 그만뒀는데도 무려 2,972번 2억 원이나 되는 법인카드를 계속해서 쌍방울로부터 받아 쓰고 그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도와줬다라는 의혹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슨 혐의로 봐야 되냐면 개인 비리 혐의예요. 그죠? 이화영 부지사 개인 비리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추가로 기소가 됩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건 뭐냐면 불법 대북 송금 혐의예요. 자, 뭐냐면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북한에다가 5차례에 걸쳐서 무려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하면 약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현금으로 북한에 줬다, 이 혐의가 추가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판이 달라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까지는 개인 비리 혐의예요. 근데 판이 달라져요. 왜 판이 달라지느냐? 자, 이 혐의가 뭔지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등장인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 2018년 6월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가 되고, 자, 이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요. 경기지사로 당선이 되고 부지사로 이화영 부지사를 선임한 그 이후부터 2020년 1월까지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엮여 있는 경기도가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그리고 그의 오른팔인 방용철 부회장이 전달한 거고, 그 중간에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흔히 말하는 북한의 인맥이 많은 브로커 역할을 하는 안부수 회장, 요렇게 3명이 엮이는데, 자, 이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치적, 당시에 남북이 워낙 상황이 좋을 때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자, 북한과 뭔가 내가 남북 교류 협력에 공을 세웠다라는 정치적 치적을 위해서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고, 쌍방울은 한탕 북한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자, 그걸 활용해서
자, 경기도에 돈을 북한에 대신 내줬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이 안부수 회장은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여기 둘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이 혐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의혹을 이제 검찰이 막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사를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는요, 이 뇌물 혐의 부인합니다. 자, 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도 부인을 해요. 자,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재명 대표까지 엮여 있으니까. 자, 그런데 다 부인하는 상황이 바뀝니다. 왜? 주변이 다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구속이 되기 시작해요. 10월에 이화영 부지사 구속되기 직전에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 먼저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요. 자, 이화영 부지사 구속되고 바로 다음 달 아태엽 안부수 회장이 체포돼서 구속이 되고요. 그리고 태국에 도피가 있던 김성태 회장도 올해 1월에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됩니다. 자, 옥죄어 오면서 상황이 확 뒤바뀝니다. 자, 외화 밀반출 혐의. 자,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만 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외화 밀반출 혐의는 뭐죠? 800만 달러를 북한에 두 사람이 공모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 혐의입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김성태 회장은요, 체포돼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 내가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화영이 나한테 경기도 대신 내달라고 해서 내가 북한에 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나는 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라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올해 1월 2월 상황입니다. 그죠? 김성태 회장이 1월에 체포되고 난 이후 그 다음 달 이화영 부지사가 자필로 입장문을 냅니다. 뭐라고 되냐면, 자, 지금 이 얘기예요.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고 경기도를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북 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에 어떠한 대북 활동도 없어. 경기도와 나는 이 쌍방울이 돈을 보낸 걸 몰랐던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기가 다르죠? 두 사람 얘기가. 그래서 검찰이 뭘 하냐면 대리신문을 시켜요. 서로 말이 다르니까 둘이 붙여놓고 따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유명한 이야기죠.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대질신문 장소에서. 자, 그랬더니 김성태 회장이, 야, 20년을 형 동생으로 지내놓고 나한테 회장님이라고 부르네. 정치인데 참 무섭다, 무서워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아예 모른다. 김성태 회장도 친하지 않은 느낌을 확 낸 거죠. 그런데 참 상황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안 좋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먼저 구속되어 있던 이 두 사람도 대질신문에 함께 참여를 시킵니다.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이 지금 다른 상황.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쌍방울이 누구죠? 김성태 회장이죠.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돈을 북한에 대신 냈다. 자, 누구 얘기입니까? 김성태 회장 이야기에 힘을 확실히 싣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는 나는 쌍방울 돈 보는 걸 아예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낼 돈을 대신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1월 즈음에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이화영 부지사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이 계속 찾아와요. 지금까지 그 자료 나온 거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이 7차례 이화영 부지사를 특별 면회를 하는데 그 시기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자, 지금 이재명 대표 검찰에 4번 소환이 됐잖아요. 그 앞에 3차례 소환. 대장동과 성남FC 의혹건으로 검찰에 소환되던 시기가 올해 1월입니다. 그죠? 1월. 그 즈음에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당은 혹시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입막음용으로 자꾸 찾아갔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진실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죠. 어쨌든요, 올해 2월까지 이화영 부지사는 확고했습니다. 자, 쌍방울이 돈 버는 거 난 모르는 일이고 내가 모르는 일인데 당연히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현재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장동 건과 성남FC 건과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는 이 사실을 몰랐다라면서 딱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도 이 두 사람은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죠. 네, 진실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 두 사람이 자기에게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딱 막아주는 역할을 이화영 부지사도 했던 겁니다. 언제까지? 올해 2월에는요. 그런데 고립무원의 상태로 이화영 부지사가 점점 빠져들면서 이게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죠. 뇌물 혐의와 외화 밀반출 혐의. 처음에는요, 이화영 부지사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사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부인을 했었어요. 자, 뇌물 혐의는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서 부지사 때 썼다 이 혐의잖아요. 그런데 쌍방울의 방용철 회장이 나는 법인카드 준 적이 없는데? 라고 해서 본인도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 외화 밀반출 혐의도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이 그냥 한 거지 이화영 부지사랑은 관계없는 저 대북 송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서로 진술이 일치했는데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는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먼저 이화영 부지사보다 먼저 체포가 된 박용철 부회장이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욕으로? 이화영 부지사 욕으로. 그래,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계속 사용하도록 내가 했다. 말이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 더 붙여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쌍방울이 이거 증거 감추려고 직원들 시켜서 컴퓨터 포맷하고 안 되니까 막 컴퓨터 망치로 때려 부셨다 이런 보도 나왔거든요. 맞다. 우리 했다. 왜? 이화영 부지사가 해달라고 해서 직원들 시켜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추가가 돼버립니다. 개인 비리 뇌물 혐의가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 외화 밀반출 혐의도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는데요. 안부수 대표가 말을 바꿉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별개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한 거지 경기도와는 별개의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어떤 의혹이냐면 이재명 대표를 방북시키는 그 대가로 북한이 돈을 요구했고 그 돈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 이 혐의가 있거든요. 아예 방북 얘기는 있지도 않았고 내가 브로커 역할을 한 것도 김성태와 20년 직이라서 후원을 내가 받고 그 역할을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판에 나와서는 말을 싹 바꿉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가 북한하고 하기로 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마트팜이라는 걸 경기도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래서 그 돈을 쌍방울 보고 대신 내달라고 하면서 자, 김성태 회장에게 자, 이재명 대표가 잘 되면이라는 건 뭐 대통령이 되면이라는 걸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어쨌건 잘 되면 쌍방울도 잘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쌍방울 보고 대신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북한에 내가 친서 2번을 전달을 했고 자 심지어 내가 이때 당시에 왜 허위 진술을 했느냐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 구속되기 일주일 전에 카페로 자기를 불러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 나와 김성태가 20년 지기가 아니라 20년 지기는 이화영 김성태가 20년 지기고 본인이 김성태 회장을 안 건 이화영 부지사가 소개시켜 준 거라는 얘기도 나중에 합니다. 자, 2023년 7월, 올해 7월에는 이제 김성태 회장이 재판에 나와서 폭로를 시작을 하죠. 이화영 부지사가 2019년 1월에 당시 트럼프 김정은 하노이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잘 되면 이재명 대표, 짐 로저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방북 북한에 관심이 많거든요. 쌍방울이 함께 북한에 가서 협약하자. 그러면 쌍방울이 3대 재벌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누가? 이화영 부지사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북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줬다는 혐의. 이 혐의를 누가 다 뒤집어 쓰는 형국이에요, 지금?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 모두 뭐야?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건 누구 때문이다?
이화영이 주라고 해서 심지어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이화영이 대신 내주면 쌍방울 잘 되지 않겠냐, 3대 재벌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북한에 준 거다라고 이화영 부지사에게 다 떠넘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즈음에 바로 이 얘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 했는데 이화영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뭘 보고했느냐? 내가 이재명 지사의 북한 방문을 쌍방울에게 요청했다라는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당시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입장이 확 바뀌니까. 실제로 지난달 7월 18일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9년 쌍방울이 북한과 밀접한 접촉을 했다고 판단해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죠.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고 말을 했다면서 본인이 변론하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했다. 자, 법조계에서는 어떤 해석이 나왔느냐, 당시에. 자,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완전 코너에 몰린,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를 끌어들인 것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술이 바뀌었으니까. 왜 바뀌었냐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이런 변호를 한 날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가요, A4 2장 용지에 탄원서를 냅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7월 18일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민주당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사랑하는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께, 검찰이 남편을 아무도 못 도와주게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 독재 시대의 전기 고문만큼 무섭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힘든 건 김성태 쌍방울 회자의 증언으로 저희 남편 이름보다 더 많이 호명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납 프레임을 씌워 대표님을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준 사실을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해 보낸 것처럼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들 이 대목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편지의 시작과 끝이 이렇습니다. 시작입니다. 저도 저희 남편도 오랫동안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대표님을 존경하는 한 사람입니다. 당과 대표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몸둘 바를 모르게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야당 정치인에게는 숙명처럼 항상 시련이 따릅니다. 남편이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내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당당한 당원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채찍으로 이끌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남편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부인인데 남편보다 당을 더 많이 걱정합니다. 그죠? 오히려 남편의 형량을 낮추려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해서 이재명 대표와 죄를 좀 나누면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인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지 말고 남편과 김성태 회장이 알아서 해결하는 식의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부터 남편을 변호해온 이 변호사를 해임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부인이 이 목소리를 낸 이후부터 민주당은 검찰로 달려가고 옥중 편지가 막 쏟아져 나오고 한동훈 장관이 반박하고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다음 편에서 다룰 텐데, 자, 일단 오늘 걸 보셔야 이제 다음 편 이해가 되시기 쉬울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고립무원으로 빠져든 이 상황, 그리고 벌어진 한 달간의 요동친 상황은 다음 편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통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